언니, 저 회원권 1년 끊었으니 피부 이상계 잘 부탁해요. 아버님, 병원 예약 다 됐어요. 걱정 마세요.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강남 성형외과 예약 확인 문자를 지우고 있었죠. 68세 박철수는 폐암 3기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죠. 당장 수술 안 하시면 6개월입니다. 아들 민주는 악착같이 3천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대출에 적금 해지에 회사 동료들에게 손까지 벌렸죠. 여보, 이거 아버지 수술비야. 내일 당장 병원 예약 잡아줘. 오빠, 나한테 맡겨? 내가 알아서 할게. 수지는 그날 밤 인터넷을 켰습니다. 병원이 아니라 성형외과 후기를 검색했죠. 눈매 교정 1,200만 원, 코 재수술 600만 원, 안면 윤곽 1,000만 원, 합계 2,800만 원. 딱 맞았습니다. 시아버지? 어차피 늙어서 얼마나 더 산다고. 난 아직 젊은데 이 얼굴로 평생 살 순 없잖아. 2주 뒤 수지는 새 얼굴로 SNS에 인증샷을 올렸습니다. 드디어 내가 원하던 얼굴. 해시태그 성형후기, 인생 얼굴. 그 시간 철수는 방에서 피를 뱉으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위험해질 시아버지와 며느리에게 과연 무슨 일이 생기게 될까요? 잠시 후 사연이 시작됩니다. 사연 청취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3개월 전만 해도 박철수의 삶은 평범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손주 지우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저녁에는 아들 내외와 함께 식사를 했죠. 40년 넘게 공장에서 일하며 모은 퇴직금으로 아들의 전세금을 보태주고 남은 돈으로 조촐하게 살아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2월 어느 날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감기려니 했죠. 약국에서 기침약을 사 먹었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병원 한번 가보세요. 요즘 독감도 심하다던데.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이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병원비 또 나가겠네. 짜증나. 철수는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고 했죠. 결과가 나왔을 때 의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박철수 환자분, 큰 병원에 가보셔야겠어요. 폐에 그림자가 보입니다. 철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40년 동안 공장에서 먼지를 마시며 일했으니 언젠가 올 줄 알았던 날이었죠.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조직검사, CT, PET-CT까지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폐암 3기.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하시면 5년 생존율이 40%입니다. 하지만 수술 안 하시면 6개월에서 1년 정도밖에 못 사십니다. 수술비는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3천만 원. 철수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 같은 돈이었습니다. 퇴직금은 이미 아들 전세금에 다 써버렸고 국민연금 70만 원으로 겨우 생활비를 충당하는 형편이었죠. 철수는 아들에게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겨우 과장으로 승진했는데 또 손을 벌릴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며느리 수진이 먼저 눈치챘습니다. 아버님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시던데 무슨 일 있으세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수지는 철수의 가방에서 대학병원 진료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폐암 3기. 수술 필요. 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은 남편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폐암이래. 당장 수술해야 한대. 민준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폐암? 아버지가? 수진은 계속 말을 이었죠. 수술비가 3천만 원이래. 우리가 어떻게든 마련해야 할 것 같아. 오빠가 아버님 모시고 사는데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민주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천만 원. 전세 대출 갚는 것도 빠듯한 형편에 도대체 어디서 그 돈을 구한다는 말인가. 하지만 아버지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주는 다음 날부터 움직였습니다. 먼저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 한도를 알아봤죠. 신용대출로 1천만 원이 한계였습니다. 그 다음은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10년 동안 모은 목돈 1,200만 원. 아이 대학 등록금으로 모았던 돈이었지만 아버지 목숨이 먼저였습니다. 그래도 800만 원이 부족했죠. 민주는 회사 동료들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과장님, 저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폐암이에요. 동료들은 50만 원, 100만 원씩 모아줬습니다. 부장님도 300만 원을 빌려줬죠.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꼭 갚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주 만에 겨우 3천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민주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아버지 수술비야. 내일 당장 병원 예약 잡아줘. 나는 회사 일 때문에 시간을 못 내니까 당신이 좀 알아봐줘. 수지는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빠, 나한테 맡겨. 내가 병원 예약부터 모든 거 다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민주는 아내를 믿었습니다. 결혼 15년 동안 집안일을 묵묵히 해온 아내였으니까요. 수지는 3천만 원이 든 통장을 받아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그고 인터넷을 켰죠. 하지만 수진이 검색한 건 대학병원 예약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강남 성형외과 후기, 눈매 교정 가격, 코 재수술 비용, 안면윤곽 병원 추천. 수지는 오래전부터 성형을 꿈꿔왔습니다. SNS에서 보는 예쁜 얼굴들이 부러웠죠. 나도 저렇게 예뻐지면 인생이 달라질 텐데. 수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눈매 교정 1,200만 원, 코 재수술 600만 원, 안면윤곽 1,000만 원, 남은 돈으로 피부과 레이저까지 딱 3천만 원이었습니다. 수지는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시아버지, 폐암 3기면 어차피 수술해도 5년 생존율 40%잖아. 그냥 통증 관리하면서 사는 거랑 뭐가 다르겠어. 근데 나는 아직 38살이야. 이 돈으로 내 얼굴 고치면 앞으로 30년은 더 예쁘게 살 수 있어. 누가 더 가치 있는 투자인지는 명확하잖아. 수지는 그날 밤 강남 성형외과 5곳에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민준에게는 문자를 보냈죠. 오빠, 내일 병원 예약 알아볼게. 아버님한테는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줘. 철수는 그 문자를 보고 안도했습니다. 며느리가 알아서 해주겠다니 이제 수술만 받으면 되는구나. 철수는 손주 지우를 안고 속삭였습니다. 지우야, 할아버지 수술하고 나면 더 오래 살 수 있을 거야. 할아버지가 지우 대학 입학할 때까지 꼭 살아서 볼 거야. 다음 날
수지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오빠, 병원 예약 알아보러 간다. 점심때 올게. 민주는 아내를 믿고 출근했죠. 하지만 수진이 도착한 곳은 대학병원이 아니라 강남역 성형외과였습니다. 상담실에 앉은 수진은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눈이 작고 코도 낮아요. 완전히 바꾸고 싶어요. 원장은 수진의 얼굴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눈매 교정, 코 재수술, 안면 윤곽까지 하시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실 겁니다. 2,8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수지는 가방 속 통장을 만졌습니다. 딱 맞았죠. 원장님, 다음 주에 가능해요? 원장은 스케줄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어떠세요? 수지는 바로 예약금 500만 원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시아버지에게 밝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병원 예약 알아봤는데요. 지금 대기가 많대요. 한 달쯤 걸릴 것 같아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괜찮아. 한 달이면 괜찮지. 수지는 방으로 들어가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한 달? 그때쯤이면 난 이미 새 얼굴이겠지. 그날 밤 철수는 기침이 심해져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화장실에서 피를 뱉었습니다. 선홍색 피가 세면대를 물들였어요. 철수는 물로 씻어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달만 버티자. 수술만 하면 나아질 거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눈매 교정, 코 재수술, 안면 윤곽. 12시간에 걸친 대수술이었죠. 수술비 2,800만 원은 시아버지 생명을 구할 돈에서 나왔습니다. 수술 후 회복실에서 깨어난 수지는 거울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붓기 때문에 얼굴이 퉁퉁 부었지만 윤곽이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2주만 지나면 완벽한 얼굴이 될 거야. 수지는 핸드폰으로 셀카를 찍었습니다. 회복 과정도 SNS에 올릴 생각이었죠. 남편 민준에게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 친구 결혼식 가느라 이틀 집 비울게. 민준은 의심 없이 대답했죠. 그래, 다녀와. 아버지는 내가 볼게. 수지는 성형외과 회복실에서 2일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집에서는 철수가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민준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을 때 철수는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준은 급히 119를 불렀죠. 응급실로 실려간 철수는 산소호흡기를 달았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악화됐습니다. 빨리 수술 일정을 잡으셔야 합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아내가 예약 알아보고 있어요. 곧 연락 올 겁니다. 의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보호자분, 우리 병원 기록을 보니 아직 수술 예약이 안 잡혀 있는데요. 민주는 당황했습니다. 네, 그럴 리가요. 제 아내가 분명히. 민주는 급히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아버지 수술 예약 어떻게 됐어? 병원에서 아직 예약이 안 잡혔다는데? 수지는 성형외과 회복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얼굴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죠. 아, 오빠. 그게 병원에서 대기가 너무 길다고 해서 다른 병원도 알아보는 중이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지는 단 한 번도 병원에 전화하지 않았어요. 민주는 불안해졌습니다. 여보,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대.
빨리 예약 좀 잡아줘. 제발. 수지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죠.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전화 끊고 수지는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아버지 수술? 그건 나중 일이고 일단 내 얼굴부터.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수진의 얼굴에서 붓기가 빠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감탄이 나왔어요. 완벽해. 정말 완벽해. 예전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연예인 같은 얼굴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매일 화장을 하고 셀카를 찍어 SNS에 올렸죠. 친구들 댓글이 달렸습니다. 수진아, 너 요즘 왜 이렇게 예뻐졌어? 뭐 한 거 있지? 수지는 능청스럽게 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관리 좀 했어.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죠. 3천만 원이 아깝지 않아. 이제 내 인생이 달라질 거야. 하지만 집에서는 철수의 상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기침은 더 심해졌고 체중은 10kg이나 빠졌어요. 밥을 먹어도 토했고 밤마다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손주 지우는 할아버지 방 앞에서 울었죠. 할아버지, 제발 나으세요. 민주는 매일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수술 예약은 언제 잡혔어? 수지는 매번 핑계를 댔죠. 오빠 병원에서 대기가 너무 길다고 했어. 조금만 더 기다려봐. 민주는 답답했지만 아내를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서 민준이 부축해야 했죠. 살은 더 빠져서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손주 지우가 할아버지 손을 잡으며 울었어요. 할아버지, 왜 병원 안 가요? 수술하면 나을 수 있다며요? 철수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할아버지 곧 수술할 거야. 며느리가 알아보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철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요. 한 달이나 지났는데 수술 날짜 하나 안 잡힌다는 게 이상했어요. 어느 날 철수는 용기를 내서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수술 예약이 언제쯤 잡힐 것 같니? 아빠가 많이 힘들구나. 수지는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죠. 아버님, 제가 매일 병원에 전화하는데 대기자가 너무 많대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수진의 얼굴을 보니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예전보다 훨씬 예뻐졌죠. 눈도 커지고 코도 오똑해졌습니다. 철수는 이상했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기침을 하다가 피를 한 컵이나 토했습니다. 선홍색 피가 바닥에 쏟아졌죠. 민준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다시 119를 불렀고 철수는 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의사가 더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이러다간 정말 위험합니다. 환자분 폐가 거의 절반이 손상됐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민주는 절박하게 물었죠. 선생님, 그럼 언제 수술 가능합니까? 의사는 차트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수술비만 입금되면 내일이라도 가능합니다. 민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수술비요? 제 아내가 한 달 전에 수술 예약했다고 했는데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죠. 보호자분, 저희 병원 기록에는 예약도 수술비 입금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민주는 급히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야? 병원에서 예약도 입금도 아무것도 안 되어 있다는데? 수지는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뭐,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분명히.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3천만 원은 어디 갔어? 내가 준 돈은?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민주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혹시, 설마, 민주는 아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한 달 전과 완전히 달라진 얼굴, 갑자기 예뻐진 얼굴.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주는 병원 복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손은 떨렸고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아내를 믿고 싶었지만 상황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3천만 원이 사라졌고 아버지는 죽어가고 있고 아내 얼굴은 갑자기 예뻐졌습니다. 민주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 당장?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오빠 나 지금 좀.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오라고. 아버지 죽어가시는데 뭐가 중요해? 1시간 뒤 수진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렸지만 민주는 한눈에 알아챘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눈매, 오똑한 콧대, 갸름한 턱선. 민주는 아내의 마스크를 벗겼습니다. 수진의 새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민주는 말문이 막혔어요. 너 정말.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빠 미안해. 나도 살고 싶었어. 민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죠. 살고 싶어서 우리 아버지 죽이는 거야? 3천만 원으로 내 얼굴 고친 거야? 병원 복도는 적막했습니다. 민준과 수지는 마주 서 있었죠. 민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3천만 원 전부 내 얼굴에 쓴 거야?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민준은 다시 물었죠. 아버지 죽어가시는 거 알면서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오빠 나도 사람이야. 나도 예뻐지고 싶었어. 민주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예뻐지고 싶어서 사람 죽여. 우리 아버지가 뭔데? 수지는 고개를 들며 말했죠. 오빠 솔직히 말할게. 시아버지 폐암 3기잖아. 수술해도 5년 생존율 40%야. 근데 나는 앞으로 30년 넘게 이 얼굴로 살아야 해. 어느 게 더 가치 있는 투자인데?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치 있는 투자? 사람 목숨을 투자로 계산해? 수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오빠는 몰라. 못생긴 여자가 얼마나 무시당하며 사는지. SNS 보면 예쁜 여자들은 다 잘 살잖아. 나도 그렇게 살고 싶었어. 민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죽이는 거야? 15년 동안 너 뭐 부족한 거 있었어? 밥 굶었어? 옷 못 입었어? 수지는 소리쳤죠. 그게 다야? 밥 먹고 옷 입는 게 다야? 나도 인정받고 싶었어. 예쁘다는 말 듣고 싶었어.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오며 말했죠. 보호자분, 환자분 깨어나셨어요. 민주는 급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진도 따라 들어갔죠. 침대에 누운 철수는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었습니다. 눈은 푹 꺼졌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얼굴이었어요.
철수는 아들을 보며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민준아, 아빠 괜찮아. 민준은 아버지 손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민준아. 아빠가 짐만 되는구나. 민준은 더 세게 울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제대로 못 챙겼어요. 수지는 병실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어요. 난 잘못하지 않았어. 나도 살 권리가 있어. 수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예뻐진 얼굴. 이 얼굴이면 인생이 달라질 거야. 민준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일 수술해요. 제가 다시 돈 마련할게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죠. 민준아, 됐어. 아빠는 이제. 민준이 말을 끊었습니다. 안 돼요. 아버지 꼭 수술 받으셔야 해요. 민준은 병실 밖으로 나가 은행 앱을 켰습니다. 대출 한도를 확인했죠. 신용대출로 1,500만 원이 한계였어요. 부족했습니다. 민준은 회사 동료들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또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동료들은 난처해했습니다. 민준아, 지난번에도 도와줬잖아. 이번엔 좀. 민준은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이요. 아버지가 죽어가요. 동료들은 한숨을 쉬었죠. 알았어. 100만 원씩은 더 보탤게. 며칠 뒤 민준은 겨우 2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여전히 1천만 원이 부족했죠. 민준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거절했어요. 이미 전세 대출이 있어서 한도 초과입니다. 민준은 절망했습니다. 어디서 1천만 원을 구한다는 말인가. 회사 사람들에게도 이미 손 벌렸고 친구들도 다 연락했습니다. 민준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울었어요. 그때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오빠, 내가 성형외과에서 환불받을게. 민준은 고개를 들었죠. 뭐? 수진은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수술비 2,8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은 환불받을 수 있대. 내가 환불받을게. 민준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진심이야?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죠. 1,000만 원 환불받아봤자 내 얼굴은 그대로야. 이미 수술 끝났으니까. 시아버지 살리는 척하면서 착한 며느리 이미지도 챙기고 손해볼 건 없어. 수지는 성형외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장님, 제가 좀 개인 사정이 생겨서 수술비 일부를 환불받고 싶은데요. 원장은 난처해했죠. 이미 수술 끝났는데 환불은 좀. 수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암이에요. 수술비가 필요해요. 제발이요. 원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히 1,000만 원만 환불해드리죠. 하지만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수지는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웃었어요. 바보 같은 의사. 내 얼굴은 이미 완성됐는데. 수진이 환불받은 1,000만 원을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오빠, 이걸로 시아버지 수술하자. 민준은 아내를 껴안으며 울었어요.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수지는 남편 등을 토닥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기는 성공이었어요. 민준은 그 돈으로 병원비를 입금했습니다. 총 3,000만 원.
의사는 내일 수술 일정을 잡았죠. 민주는 아버지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내일 수술해요. 드디어 수술해요. 철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민주는 아버지 손을 꼭 잡았어요. 아버지, 수술 잘 받으시고 건강해지세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철수의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과연 내가 이 수술을 견뎌낼 수 있을까? 그날 밤 민주는 아버지 병실을 지켰습니다. 철수는 산소호흡기를 달고 힘겹게 숨을 쉬었어요. 민주는 아버지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왜 진작 알아채지 못했을까? 아내의 변한 얼굴을, 병원 예약이 안 잡힌 것을. 민주는 자책했습니다. 나는 아들로서 실격이야. 회사 일에만 신경 쓰고 아버지는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죠. 철수는 눈을 떴습니다. 민준아, 왜 우니? 민주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못난 아들이라서. 철수는 아들 머리를 쓰다듬었죠. 아니야, 넌 훌륭한 아들이야.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민주는 더 세게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아픈데도 자신을 위로하는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주는 다짐했죠. 아버지, 수술 잘 받으시면 제가 정말 잘 모실게요. 회사도 그만두고 아버지 옆에 있을게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아, 회사는 다녀야지. 너도 가족 있잖니. 민주는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먼저예요. 제 인생에서 아버지가 제일 중요해요. 철수는 아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 민준아. 복도에서 수지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SNS에는 새 셀카를 올렸죠. 해시태그 셀카 일상. 댓글이 달렸습니다. 언니 요즘 왜 이렇게 예뻐요? 수지는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1,000만 원 환불했지만 아깝지 않아. 내 얼굴은 완벽하니까. 수지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 수술 잘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어차피 폐암 3기면 오래 못 살아. 난 이제 새 인생을 살 거야. 예뻐진 얼굴로. 다음 날 아침 수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철수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어요. 민준과 수진 그리고 손주 지우가 병실에 있었습니다. 지우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수술 잘 받고 오세요. 우리 공원 가기로 했잖아요. 철수는 손주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죠. 그래, 지우야. 할아버지 곧 나와서 공원 갈게. 민주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힘내세요. 수술 잘 받고 나오세요. 철수는 아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준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만약 아빠가 못 돌아오면. 민준이 말을 끊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꼭 돌아오실 거예요. 철수는 쓸쓸하게 웃었죠. 그래, 그래야지. 하지만 철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폐암 3기 수술의 위험성을, 자신의 나이와 약해진 몸 상태를. 간호사들이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수술실로 이동하겠습니다. 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철수는 병실을 나가며 가족들을 돌아봤습니다. 아들 민준, 며느리 수진, 손주 지우. 혹시 이게 마지막일까?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민주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수진도 옆에 앉았죠. 지우는 엄마 무릎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수술은 예상보다 길어졌어요. 민주는 초조하게 시계를 보며 걷기만 했습니다. 수지는 핸드폰을 보며 SNS를 확인했죠. 4시간째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민주는 벌떡 일어났어요.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민주는 달려가며 물었죠. 선생님, 아버지는요? 의사는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종양을 제거했고 폐 절반을 살렸어요. 민주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의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죠. 보호자분,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았어요. 수술 시기가 너무 늦었습니다. 1개월만 일찍 왔어도 훨씬 나았을 텐데요.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의사는 차트를 보며 설명했어요. 암세포가 이미 림프절까지 전이됐습니다. 5년 생존율이 20%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부터는 항암 치료를 해야 합니다. 민주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20%? 아버지가. 의사는 계속 말했죠. 만약 한 달 전에 수술했으면 5년 생존율이 40%였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늦었어요. 민주는 복도 벽에 기댔습니다. 한 달 전, 아내가 수술 예약을 해야 했던 그때, 아내가 성형수술을 받으러 간 그때, 민주는 아내를 돌아봤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민준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한 달을 허비한 거야. 아버지가 죽으면 그건 당신 때문이야.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오빠, 나도 몰랐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지는 알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죽어가는 걸, 수술이 급한 걸. 하지만 자기 얼굴이 더 중요했죠. 수지는 변명했습니다. 오빠, 나도 최선을 다했어. 1,000만 원 환불받아서 수술비 보탰잖아. 민주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최선? 당신 얼굴에 2,800만 원 쓰고 1,000만 원 환불받은 게 최선이야? 수지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건 연기였습니다. 진짜 후회는 하지 않았죠. 회복실로 옮겨진 철수는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민준이 병실로 들어가자 철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민준아, 아빠 살았구나. 민준은 아버지 손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네, 아버지. 수술 잘 받으셨어요. 하지만 민준은 의사가 한 말을 아버지에게 하지 못했습니다. 5년 생존율 20%, 림프절 전이. 그 말을 어떻게 아버지에게 하겠어요. 민준은 그냥 웃으며 말했죠.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건강해지실 거예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빠 이제 나았어. 지우랑 공원도 가고 너랑도 많은 시간 보낼 거야. 민주는 아버지 손을 더 꼭 잡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의사는 항암 치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6개월 동안 항암제를 투여할 겁니다. 부작용이 심할 거예요. 구토, 탈모, 체력 저하. 하지만 견뎌내셔야 합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견딜게요.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철수는 토했어요. 먹는 것마다 다 토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죠. 일주일 만에 머리카락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철수는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나야? 앙상한 얼굴, 빠진 머리, 축 처진 눈. 철수는 거울을 돌렸어요. 손주한테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회사를 조퇴하고 주말에는 하루 종일 병실에 있었죠. 아버지 식사를 챙기고 산책을 도와주고 밤에는 병실을 지켰습니다. 수지는 가끔 병문안을 왔습니다. 하지만 오래 있지 않았어요. 아버님, 제가 집안일이 있어서. 그리고 금방 나갔죠. 병실 밖에서 핸드폰으로 셀카를 찍었습니다. 예뻐진 얼굴로. 어느 날 손주 지우가 할아버지를 보러 왔습니다. 지우는 할아버지를 보고 놀랐어요. 할아버지, 머리가. 철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할아버지가 멋진 스님 됐지? 지우는 할아버지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아프지 마세요. 철수는 손주를 토닥이며 말했죠. 괜찮아, 지우야. 할아버지 곧 나아. 하지만 철수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항암 치료는 계속됐고 철수의 몸은 점점 약해졌어요. 체중은 20kg이나 빠졌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어졌죠. 민주는 휠체어를 구입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휠체어로 산책할 때 철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왔어요. 벚꽃이 피고 새들이 지저귀고 사람들은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생각했죠. 나도 저렇게 걷고 싶다. 민주는 아버지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건강하게 공원을 산책하던 아버지였는데 이제는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모습. 민주는 자책했어요. 내가 진작 알아챘더라면. 어느 날 밤 철수는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민준은 아버지 곁에 앉았죠. 네, 아버지. 철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빠가 오래 못 살 것 같다. 민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을. 철수는 아들 손을 잡았죠. 아빠는 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5년 생존율 20%. 민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알고 계셨어요? 철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의사들이 복도에서 얘기하는 거 들었어. 아빠 귀는 아직 멀쩡하거든. 민주는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철수는 아들 머리를 쓰다듬었죠. 괜찮아, 민준아. 아빠는 이미 준비됐어. 4개월째 철수의 상태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온몸이 쇠약해졌어요.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습니다. 민주는 회사를 휴직했습니다. 아버지 곁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상사는 이해했지만 월급은 나오지 않았어요. 민주는 적금을 또 해지했습니다. 아버지 병원비와 생활비를 위해서였죠. 수지는 그런 남편을 보며 불만이 쌓였습니다. 오빠, 회사는 언제 복직할 거야?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민주는 차갑게 대답했죠. 당신이 3천만 원 낭비만 안 했어도 이렇게까지 안 됐어. 수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만족스러웠으니까. 예뻐진 얼굴은 돈 주고도 못 산다고 생각했죠.
난 잘한 거야. 내 인생도 중요해. 어느 날 철수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정지였어요. 의료진이 달려와 심폐소생술을 했죠. 5분간의 사투 끝에 철수는 다시 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심각하게 말했어요. 보호자분, 환자분이 이제 말기입니다. 언제 또 이런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민주는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죽는다고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죠. 길어야 2개월입니다. 민주는 병실로 돌아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달고 힘겹게 숨쉬는 아버지.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빠진 머리카락. 민주는 무너졌어요. 이게 내 아버지라니. 철수는 눈을 떴습니다. 민준아. 아빠 아직 살아있네. 민주는 아버지 손을 잡으며 울었죠. 아버지,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철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민준아, 아빠 이제 지쳤어. 그만 쉬고 싶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아버지. 지우가 기다려요. 저도 아버지 필요해요. 철수는 손주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우, 우리 지우. 할아버지가 미안하구나. 그날 밤 민주는 복도에서 아내를 마주쳤습니다. 수지는 병문안을 왔다가 나가는 길이었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는 거야. 당신이 한 달 허비한 거, 그게 아버지 목숨 앗아간 거야. 수지는 변명했습니다. 오빠, 나도 몰랐어. 한 달이 그렇게 중요한 줄. 민주는 냉소를 지었죠. 몰랐어? 의사가 급하다고 했잖아. 당장 수술하라고. 근데 당신은 성형외과 갔잖아.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나도 사람이야. 나도 예뻐지고 싶었어. 민주는 아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예뻐지고 싶어서 사람 죽였어. 당신 손에 피 묻었어. 수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주 지우가 할아버지 병실에서 놀다가 할아버지 옷주머니를 뒤적였어요. 그리고 구겨진 영수증 뭉치를 발견했죠. 지우는 영수증을 펼쳐봤습니다. 강남 성형외과 예약금 500만 원, 눈매 교정 1200만 원, 코 재수술 600만 원, 안면 윤곽 1000만 원. 날짜는 할아버지가 수술받기로 한 그날이었어요. 지우는 영수증을 아빠에게 가져갔습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민주는 영수증을 보고 얼굴이 굳었어요. 이건 지우가 물었죠. 엄마 이름이 적혀 있어요. 엄마가 성형했어요? 민주는 영수증을 더 자세히 봤습니다. 날짜, 금액, 수술내역. 모든 게 명확했어요. 아내가 3천만 원을 자기 얼굴에 쓴 증거였죠.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준은 수진을 불렀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수진은 영수증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민준이 소리쳤죠. 증거가 나왔어. 당신이 3천만 원 다 썼다는 증거. 수지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영수증을 들고 아버지 병실로 갔어요. 아버지, 이거 보세요. 며느리가 아버지 수술비를 이렇게 쓴 거예요. 철수는 영수증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아빠도 알고 있었어. 수진이 얼굴 바뀐 거 봤으니까. 민주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알고 계셨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지. 근데 뭐 어쩌겠니? 이미 된 일인데. 민주는 울었습니다. 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철수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민준아, 너네 부부 사이 나빠지는 거 보기 싫었어. 아빠 때문에 이혼하는 건 원치 않았어. 민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버지, 철수는 계속 말했죠. 민준아, 아빠는 괜찮아. 나는 이미 68년 살았어. 충분히 살았지. 근데 수진이는 아직 38살이야.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잖니. 민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상황에서도 며느리를 감싸다니. 아버지,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철수는 피곤하게 눈을 감았어요. 민준아, 아빠는 이제 지쳤어. 그냥 조용히 가고 싶다. 그날 밤 민주는 영수증을 들고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이혼하자. 수지는 고개를 들었어요. 뭐? 민주는 차갑게 말했죠. 나 당신이랑 못 살아. 당신은 우리 아버지 죽인 사람이야. 수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잘못했어. 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당신 때문에 아버지가 2개월밖에 못 사셔. 원래는 더 사실 수 있었어. 수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빠,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 민주는 아내를 보며 말했죠. 용서? 아버지한테 빌어. 내가 아니라.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수지는 시아버지 병실로 갔습니다. 철수는 산소호흡기를 달고 누워 있었어요. 수지는 철수 앞에 무릎을 꿇었죠.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철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수진을 보며 쓸쓸하게 웃었어요. 수진아, 너도 힘들었겠구나. 수진은 울면서 말했죠. 아버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철수는 수진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용서해. 근데 수진아, 한 가지만 약속해. 민준이 잘 챙겨줘. 지우도 잘 키워줘.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어요. 철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아빠는 편히 갈 수 있을 것 같다. 수지는 시아버지 손을 잡으며 계속 울었죠.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됐어요. 민주는 복도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아버지가 아내를 용서하는 모습에 민준도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을 죽인 며느리조차 용서하시다니. 하지만 민주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저지른 일은 너무나 컸습니다. 3천만 원으로 자기 얼굴 고치고 시아버지는 죽게 만들었으니까. 그날 밤 민주는 아버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철수는 힘없이 말했죠. 민준아, 아빠 부탁이 있어. 민주는 귀를 기울였어요. 네, 아버지. 말씀하세요. 철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수진이 용서해줘. 그 애도 사람이야. 실수할 수 있어. 민주는 고개를 저었죠. 아버지,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고의였어요. 철수는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아빠 마지막 부탁이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철수의 상태는 더욱 악화됐어요. 의사는 말했죠.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손주 지우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철수는 힘없이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지우 잘했네. 할아버지 자랑스러워. 지우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죠. 수지는 매일 병실에 와서 시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식사를 챙기고 몸을 닦아주고 병실을 청소했어요. 진심으로 참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죠. 어느 날 밤 철수는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아빠 유언 들어줘. 민준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아버지, 유언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준아, 아빠,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 철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첫째, 수진이 용서해줘. 그 애도 잘못 알고 있어. 둘째, 지우 잘 키워줘. 할아버지가 못 본 성장을 내가 지켜봐. 셋째, 너 자신도 행복하게 살아. 아빠 때문에 불행해지지 마. 민주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다 지킬게요. 철수는 아들 손을 꼭 잡았어요. 민준아, 너는 훌륭한 아들이야. 아빠가 정말 자랑스럽다. 민주는 아버지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죠. 이틀 뒤 철수는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사는 이제 시간 문제라고 했어요. 민준과 수진, 지우는 병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철수 곁을 지켰죠. 지우는 할아버지 귀에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제발 깨어나세요. 철수는 반응이 없었어요. 심전도 기계만 규칙적으로 삑삑 소리를 냈습니다. 수지는 시아버지 손을 잡고 계속 사과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눈물이 계속 흘렀죠.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노을인가.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날 밤 11시 철수의 호흡이 약해졌습니다. 심전도가 불규칙해졌어요. 간호사가 급히 들어왔죠. 보호자분들 준비하세요. 민주는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철수는 마지막 힘을 다해 눈을 떴습니다. 민준, 수진, 지우를 한 번씩 쳐다봤어요. 입술이 움직였죠.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심전도가 일직선이 됐습니다. 빅-마이너스 하는 긴 소리가 울렸어요. 의사가 들어와 확인했죠. 2024년 6월 15일 밤 11시 23분. 사망 확인합니다. 민주는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수진도 울었고 지우는 엉엉 울부짖었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지만 철수는 다시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철수는 평생 조용히 살았고 조용히 떠났어요. 문상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공장 동료 몇 명, 이웃 어르신들, 민준 회사 사람들이 전부였죠. 민준은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진작 알아챘어야 했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민준아. 아빠는 행복했어. 수지는 구석에 앉아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자신 때문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죄책감에 짓눌렸습니다.
손에는 시아버지가 용서해준다고 했던 그 말이 계속 맴돌았죠. 조문객 중 한 명이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님, 시아버님 병환이 오래되셨나 봐요? 수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네, 폐암이었어요. 조문객은 안타까워했죠. 수술은 못하셨나요? 수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수술은 했죠. 하지만 너무 늦게 자신이 한 달을 허비한 탓에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조문객은 수진이 슬퍼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위로했습니다. 장례 3일째 발인이었습니다. 철수의 관이 영구차에 실렸어요. 민주는 아버지 영정을 들고 앞장섰습니다. 수진과 지우가 뒤따랐죠. 영구차는 천천히 화장터로 향했습니다. 화장터에서 마지막 작별을 했습니다. 민주는 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편히 쉬세요. 아들이 못나서 죄송합니다. 수진도 무릎을 꿇었죠. 아버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지우는 관에 매달려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가지 마세요. 할아버지, 민주는 지우를 안아 올렸어요. 지우야, 할아버지, 이제 아프지 않으신데. 지우는 아빠 품에서 계속 울었죠. 관이 화장로로 들어갔습니다.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민주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떠나셨구나. 이제 다시는 볼 수 없겠구나. 2시간 뒤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민주는 아버지 유골을 품에 안았어요. 가볍고 작은 함. 68년의 삶이 이렇게 작은 함에 담겼습니다. 민주는 함을 가슴에 꼭 안았죠.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철수는 조용한 납골당 한쪽에 안치됐어요. 민주는 유골함을 납골함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편히 쉬세요. 자주 올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민주는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수지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어요. 지우는 뒷자리에서 잠들었죠.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아내를 돌아봤습니다. 수진아,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오빠, 나 평생 속죄하며 살게. 시아버님,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당신 용서하라고 하셨어. 나도 용서할게. 시간이 걸리겠지만. 수지는 남편을 안으며 울었어요. 고마워, 오빠. 정말 고마워. 2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던 방은 비어 있었어요. 아버지 흔적만 남았죠. 안경, 지팡이, 낡은 옷가지들. 민주는 아버지 안경을 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아버지 방에서 아버지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서랍을 열자 낡은 수첩이 나왔어요. 펼쳐보니 아버지가 쓴 일기였습니다. 2024년 2월 20일. 오늘 폐암 진단받았다. 민준이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이다. 2024년 3월 5일. 수진이가 병원 예약 알아본다고 했다. 고맙다. 며느리가 착하구나. 2024년 3월 20일. 한 달이 지났는데 수술 날짜가 안 잡힌다. 이상하다. 하지만 수진이를 믿어야지. 2024년 4월 1일. 수진이 얼굴이 많이 예뻐졌다. 혹시? 아니겠지. 내 의심이 지나친가 보다. 2024년 4월 10일.
오늘 카드 영수증을 봤다. 성형외과. 내 수술비가 수진이 얼굴에 쓰인 것 같다.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민준이에게 말할 수 없다. 부부 사이가 나빠질까봐. 민준은 일기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다 아셨구나. 며느리가 수술비를 횡령한 것도. 그런데도 참으셨구나. 민준은 일기를 가슴에 안고 울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어요. 민주는 매주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죠. 아버지, 저 이번 달에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했어요. 아버지가 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민주는 아버지 사진 앞에 술 한 잔을 따랐습니다. 아버지, 한 잔 드세요. 수진도 함께 왔습니다. 아버님, 지우가 이번에 반에서 1등 했어요. 할아버지 닮아서 똑똑한가 봐요. 수진은 아버지께 절을 했어요. 아버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진은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SNS는 삭제했고 성형한 얼굴도 그냥 받아들였어요. 더 이상 외모에 집착하지 않았죠. 대신 집안일에 집중하고 시부모님 기일을 챙기고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아내의 변화를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당신 요즘 많이 달라졌네. 수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오빠, 나 시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수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예쁜 얼굴이 뭐가 중요해. 착한 마음이 더 중요한 건데. 나 이제 시아버님처럼 살고 싶어. 남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 민주는 아내 손을 잡아줬죠. 둘은 매주 함께 봉사활동을 나갔습니다. 독거노인분들 식사를 챙겨드리고 청소를 도와드렸어요.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참 효자로구먼. 부모님 잘 모시나 보네. 민준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효자가 아니에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야 후회했어요. 할아버지는 민준 어깨를 두드렸죠. 그래도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면 됐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게 제일인데 말이야. 민주는 그 말에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릴걸. 매일 찾아뵐걸. 손 꼭 잡아드릴걸. 하지만 이제 늦었죠.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손주 지우는 할아버지를 자주 그리워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언제 와요? 수지는 지우를 안으며 말했어요. 지우야, 할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계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지우는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프지 않으세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제 안 아프셔. 행복하게 지내실 거야. 지우는 하늘을 보며 손을 흔들었죠.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어느 날 민주는 아버지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2024년 6월 10일. 내일이면 아마 마지막일 것 같다. 민준아, 아빠는 행복했어. 너 같은 아들 두어서. 수진아, 너도 용서한다. 착하게 살아라. 지우야, 할아버지가 많이 사랑한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사랑한다. 민주는 일기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을 생각하셨구나. 자신을 죽인 며느리조차 용서하시고. 민주는 일기를 가슴에 안았어요.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살겠다고.
가족을 사랑하고 남을 용서하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겠다고 민주는 아내와 딸을 불렀습니다. 우리 앞으로 할아버지처럼 살자. 남을 먼저 생각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수진과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다음 주 철수의 일주기였습니다. 민주는 납골당에 큰 꽃다발을 가져갔어요. 아버지, 1년이 지났어요. 보고 싶어요. 수진도 절을 했죠. 아버님, 저희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지우는 할아버지 사진 앞에 그림을 놓았습니다. 할아버지와 자신이 공원에서 노는 그림이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그린 거예요. 예쁘죠? 철수의 사진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알아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돈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수진도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이제 달라졌어요. 예쁜 얼굴보다 착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아버님, 은혜 평생 잊지 않고 살게요. 아버님처럼 살게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세 사람은 납골당을 나왔어요. 돌아가는 길에 민준이 말했습니다. 우리 오늘 저녁에 아버지 좋아하시던 된장찌개 끓여 먹자. 아버지 생각하면서 집에 돌아와 식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밥.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소박한 식사였어요. 민주는 아버지 사진을 식탁에 놓고 밥 한 그릇을 차려놓았죠. 아버지, 함께 드세요. 세 사람은 고개를 숙여 묵념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시작했어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함께 드시는 것 같아요. 민주는 미소를 지었죠. 그래, 할아버지가 우리 곁에 계실 거야. 그날 밤 민주는 꿈을 꿨습니다. 아버지가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민준아, 걱정하지 마. 아빠는 행복해. 너희들도 행복하게 살아. 아버지는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민주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마음은 평온했어요. 아버지가 용서해 주셨다는 걸 알았으니까. 민주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저 별 중 하나가 되어 자신들을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일찍 일어나 아버지 제단에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도 열심히 살게요. 수진도 일어나 함께 절을 했죠. 아버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민주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 사진을 작게 인화해서 놓았어요. 힘들 때마다 아버지 사진을 보며 힘을 얻었습니다.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며 일했죠. 수지는 집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지우 도시락도 정성껏 싸고 집안 청소도 꼼꼼히 했어요. 예전처럼 SNS에 신경 쓰지 않고 가족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지우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천사였어. 나쁜 사람도 용서하는 착한 분이었어. 친구들은 지우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했어요. 너 할아버지 정말 멋지시다.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식탁에는 여전히 아버지 자리가 있었어요. 사진과 밥 한 그릇. 민주는 매일 아버지 몫을 챙겼습니다. 주말에는 요양원 봉사를 갔습니다. 혼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돌봤어요.
민주는 한 할아버지께 말했습니다. 할아버님, 제 아버지 생각나네요. 그 할아버지는 민준 손을 잡았죠. 자네 아버지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걸세. 봄이 왔습니다. 민주는 아버지 산소에 벚꽃나무를 심었어요. 아버지, 벚꽃 피면 이쁠 거예요. 매년 봄마다 아버지 생각하면서 벚꽃 볼게요. 수진과 지우도 함께 나무를 심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의 잘못으로 수술이 늦어져 결국 세상을 떠난 시아버지. 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며느리를 용서했고 가족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그의 사랑과 용서는 남은 가족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고 그들은 이제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